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우주의 진실을 기획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생명체들의 생체정보 프로그램이 존재하듯이 우주에는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카니즘, 우주 공식이 있죠. 이 우주 공식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공식대로 우주의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 과정에 있죠. 그래서 지금 블랙홀의 이제 생성과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분명 10억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저는 그에게 10억을 제공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죠. 하지만 10차례 이상의 지금 이르는 이 기획 시리즈의 방송 과정에 아직 단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방송이 우주 생명 TV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과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난 8월 21일 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회원님들이 몰려왔었죠. 그리고 코로나 의병대라는 이런 단톡방도 생기고 또 2,000명 이상의 많은 자발적인 사용자들이 생겨났거든요. 처음에 저희들 시작을 할 때 5개 주파수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코로나가 저희들 목표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치유 주파수, 그리고 감기 주파수, 식중독 주파수, 설사 치유 주파수, 무좀 치유 주파수까지 이렇게 5개 주파수를 가지고 저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 회원님들 중에 또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비염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비염이 있는데 이 비염을 치유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또 낮에는 회원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밤에는 그 관련 질병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치유 주파수를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치유 주파수를 나눠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회원님들 비염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 치유 주파수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다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2명인가 치유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비염에는 세균성 비염이 있고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 치유 주파수를 그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또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치유 주파수가 100개 이상의 많은 치유 주파수들이 확보가 됐었고요. 그 중에 데이터가 확실한 20가지 이상의 치유 주파수들 우리 회원님들에게 공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융합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치유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약도 먹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치유의 현상들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생체정보 프로그램과 치유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체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생명의 존재죠. 생명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치유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집중해 주시고요. 많은 또 의문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해소시켜 드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예. 미국 예일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헤럴드 섹스턴 바어는 쥐나 고양이를 결정짓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장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영국의 생물학자인 브라이언 구더는 프리고진의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 수정란의 물리적 구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죠. 그리고 미국의 생물학자인 카프만도 세포 자동차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의
모의 실험에 성공하고 이 수정란에 눈에 보이지 않은 정보 에너지장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는 이런 생명이 탄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죠. 이 선진국들의 생명학자들이 말하는 정보 에너지장, 이 정보 에너지장을 바로 혼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제가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제 확장시켜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의 인류가 많은 종족들이 이 지구촌에 퍼지게 됐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 생체로부터 나온 이 정자에는 아버지의 생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어머니의 생체에서 나온 이 난자에는 역시 어머니의 생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진실에 대해서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수정란이 있고 그 수정란으로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의 수정란에 포함된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게 생체 정보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생명이 탄생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수정란이 분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들, 이런 장기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머리, 팔다리를 비롯한 인체 구조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화된 하나의 구조물이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이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생명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체라 하는 이 구조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인체 구조물을 통해서, 인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돼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 구조물을 지었는데요, 이 인체 오감을 통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순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하게 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이 피부 감각을 이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이 저희 i10 라파 357인데요. 피부는 이 미세한 파동을 통해서도 정보를 인지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을 항체로 바꾸고 또 치유 에너지로 만들어서 여러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었듯이 또 반면에 인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또 생체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인체에 제공을 해요.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각 장기를 만들어내고 또 머리, 팔다리와 같은 이런 인체 구조물을 만들어냈듯이 인체 오감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서 생체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시 이 인체에 제공한다는 거죠. 예.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를 들여다보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 파동 주파수를 내보내는데, 바로 그 파동 주파수에 바로 그 생체 정보가 있는 거죠. 그 생체 정보, 그 생체 정보를 가진 이 파동 주파수가 분자로 확장이 되고 세포로 확장이 되고 뇌포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른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순환 관계를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가 앞서 말씀드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감각 등의 오감을 통해서 수집된 이 정보가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생체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인체에 제공하는 거죠. 여기 지금 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속에 들여다보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파동 주파수를 송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생체 주파수가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걸 앞서 말씀드렸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에서는 뇌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뇌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뇌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원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원지를 추적하면 체세포가 나오고 세포를 들여다보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들여다보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들여다보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처럼 파동 주파수를 내보냈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 생존 활동으로 나타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물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물에 제공된 어떤 정보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보에 물에 제공된 정보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것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서 방출하는 파동 주파수. 그 파동 주파수에 바로 그 정보라 그랬죠. 우리가 주파수 정보에 따라서 TV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서 방출하는 이 주파수에 파동 주파수에 그 정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미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물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사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니까 이 물이 어떤 모양을 나타냈죠? 마치 천사의 면류관 같은 이런 결정체를 나타냈고요. 또 마귀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니까 지옥의 음부와 같은 결정체를 나타냈어요. 이런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죠. 예,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파수 정보에 따라서 TV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체도 하나의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방출하는 그 주파수 정보가 인체라고 하는 이 모니터에서 여러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치유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여기 지금 끔찍한 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방사선 피로서 태어난 그 기형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강력한 방사선은 태아의 생체 정보 파동을 교란시킴으로써 그렇게 왜곡된 정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형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적으로 실려들면은 이런 수맥파라든가 또 강력한 전자기파라든가 이런 강력한 전자기파들 우리 몸에 조사하게 되면 생체 파동을 교란시키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왜곡된 생체 정보에 따라서 암과 같은 여러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에서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그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태아들이 그 생체 파동이 교란되고 그로 인해서 왜곡된 생체 정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형아들이 탄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생체 정보를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생체 정보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유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치유 현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사진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치유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전의 일이죠. 10년 전에 말기 에이즈 환자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환자의 면역 수치, 화중구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겨우 50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항암 치유 받으려면 이 화중구 수치가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500 정도면 병원 격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 면역세포 기능을 완전히 이와 같이 마비시키거든요. 제가 여러 에이즈 환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그 1mg의 그 혈액 속에 2만 개의 바이러스 수치가 있는 환자도 만나봤고 또 5만 개 바이러스 수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도 만나봤고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3만 개 엄청나죠. 1mg의 혈액 속에 33만 개면 온몸에 엄청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혀와 입 천장이 완전히 곰팡이로 뒤덮였어요. 이 곰팡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이 장기를 덮으면서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이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분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아래 사진과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혀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겨우 열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열흘 정도. 이 환자의 그 바이러스에 인해서 그 병든 생체 주파수를 치유 주파수로 바꿔주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환자가 한 달 정도 되니까 1mg의 혈액 속에서 33만 개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소멸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면역 수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 이상은 회복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 치유를 받는데 1000 이상이 돼야 항암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1000 이상은 회복이 돼야 이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한 달 됐을 때 열흘 만에 혀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1mg의 혈액 속에서 33만 마리 에이즈 바이러스가 소멸됐을 때 이 환자의 호중무시제 면역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하면 겨우 200 정도였어요. 200 정도. 놀라운 일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항암 치유를 받으려면 호중구 수치가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500 정도면 병원 격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12kg 이상이 회복이 되고 또 10일 만에 이와 같이 혀가 정상인의 혀로 입이 다 회복이 되고 또 1mg의 그 혈액 속에서 33만 마리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소멸됐는데 그 당시에 이 환자의 면역 수치는 겨우 20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정도 면역 수치 가지고는 사실 이와 같은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환자를 치유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건 또 우리 그 인체 면역 수치와는 별개의 문제구나.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를 항체로 바꾸고 또 우리 몸 전체를 에너지로 만드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하구나. 면역 수치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치유가 가능하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에
그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도 10년 전에 저를 찾아온 환자였는데요. 당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종양 때문에 목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삼복더위, 큰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스카프를 목에 감고 다니셨거든요. 이 목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으셔가지고. 그런데 이분도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그 질병 정보를 가진 생체 주파수를 이 치유 주파수로 바꿔주니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치유가 가능해진 거죠. 우리 라파 357에 우리 생체 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대형 라파의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생체 주파수를 바꿔주는 건데요. 왜곡되거나 병든 생체 주파수를 치유 주파수로 바꿔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은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치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생체 주파수를 바꿔주니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 목 뒤에 난 혹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하고 현재 했는데 현재가 12월 4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달 지났고 이분의 목에서는 지금 이 흔적을 찾을 수도 없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어떤 약물 치료도 받지 않고 단지 그 몸에 이 치유 주파수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이 치유 주파수를 피부에 조세해 주실 뿐인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앞에 이 이미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 혼이라고도 하는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된 하나의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은 이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체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난치병 치유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2,000명 이상의 많은 자발적 체험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 생체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화된 이 구조물, 생체정보 프로그램은 자기가 지은 이 구조물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인체 오감이라고 하게 되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 피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체정보 프로그램과 인체 구조물은 이런 순환 관계에 있는데 생체정보 프로그램, 호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 프로그램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인체 오감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체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인체에 제공하는 거죠. 수중란의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었듯이 인체에 그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서 발현되는 그 생체 주파수가 그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생존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순환 관계에서 이 라파 357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라파 357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죠. 지금 저게 보게 되면 손목에 찬 플레어가 보이는데요. 저것이 지난해 8월 21일 날 제가 첫 유튜브 방송에서 저걸 차고 나와서 팽이버섯을 부패시키면서 배양한 그 식중독균을 제가 섭취한 바로 그때 참 플레어거든요. 그러면 이 플레어가 말하자면 치유 주파수를 생성하는 이 라파 357이 이 순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원리로서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방송에서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도 제가 쭉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순환 관계에서 말하자면 혼이라고 하는 생체정보 프로그램이 인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이 피부에 우리가 부착한 라파 357에서
생성하는 이 치유주파수가 바로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은 이 생명 프로그램에 수집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집된 이 치유주파수가 말하자면 인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지은 혼,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인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 속에 우리 라파 사모측에서 생성하는 내보내는 치유주파수가 포함되게 되겠죠. 예? 그것이 다시 우리 생체 정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인체에 제공되는데요. 이런 순환 과정에서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서 발현되는 왜곡되거나 또 병든 생체 주파수가 바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핵심 기술인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대형나파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예? 물론 비슷한 양자파동 치료기 뭐 많아요. 독일산, 미국산, 한국에서 개발된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그와 차별된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서 발현되는 왜곡되거나 병든 생체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다. 치유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다. 이런 순환관계 속에서 이런 원리 속에서 바꿔주는 거다.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예. 오늘 방송에서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가요? 예,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0.1%의 우혹도 남지 않도록 제가 원만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